전공 시험 2개 과목은 교수가 내는데 이런 학생은 자기가 아예 시험 문제를 사전에 다 알려줘. 야, 이거 아들놈이 말이야. 10점이 모자라서 청와대학에 못 붙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될 건 제발 좀 붙게끔 힘써 주시오. 다른 문제로 크게 생겼으면 이런 걸 문제로 붙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눈 감아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종대 취중진담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종종 생기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한중의 이 청탁 문화를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한국과 중국 두 민족 간의 놀랍도록 다른 청탁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3년간 꾸준히 선물을 건넨 후에야 비로소 자녀의 취업을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입시 결과 발표 당일에 10점이 모자라니 돈을 좀 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합격시켜 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청탁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략의 인간 중국인과 전술의 인간인 한국인, 그들의 청탁 문화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와대 교수를 하셨던 우리 정인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청탁 문화, 사실 어느 나라나 청탁 문화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서양의 차이를 한다 하면은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서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일본은 좀 이제 동양적인 청탁 문화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그 청탁 문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청탁 문화가 한국과 중국 나름대로 은근히 같이 공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 두 민족의 정탁 문화가 서로 다른지 예.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들도 웬만한 사람은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중국 사람하고 푹 중국 사람 속에 빠져서 한 집안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네. 저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네. 저희 부친이 생산대에, 그러니까 생산대 하게 되면 소위 중국의 협동농장 한 40세대가 한 개 생산대입니다. 네. 그 생산대에 회계였어요. 네. 회계라는 거 뭐냐면 이제 그 장부를 관할하는 사람을 회계라고 하는데 네. 그 생산대의 대장 밑에 2인자입니다. 어허. 예, 저희 부친이.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좀 뭔가 도시 변두리였기 때문에 야채 농사를 절반 이상 해요. 그러면 야채 기술자는 전 동북 삼성의 우리 조선족 생산대의 야채 기술자는 거의가 다 한족입니다. 어허. 한족들이 이상하게 야채 재배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한족 야채 기술자가 있는데 네. 우리 집에 무슨 조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의 생일이요, 뭐 우리 형님의 뭐 약혼이요, 뭐 혹은 우리 집이 뭐 잔치요,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석 와가지고는 이제 부엌에 와서 물독 뒤에다가 마분지 구러미 하나를 척여요. 네. 그게 마분지 하면 한국 사람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예. 예. 마분지 구러미 하나를 독두에다가 척여고 우리 어머니한테 눈을 껌뻑껌뻑하고는 가버려요. 네. 둘쳐보게 되면 안에 돼지고기가 2kg 있어요. 네. 2kg. 2kg.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걸 때는 뭔가 하면 1인당 150g씩 배급 줄 때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7 식구면 합쳐야 한 달에 1kg도 안 됩니다. 네. 1인당 150g이니까 7 식구 해야 1050g이니까 그게 1000g이면 1kg 아닙니까? 근데 1kg도 밖에 안 되는데 2kg나 턱 주고 가니까 2달치 돼지고기를 한꺼번에 주고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는. 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뭔가 하면
봉투 하나를 가져다가 사짜리 밑에다가 석여요. 네. 사짜리 하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못 알아듣겠네. 사짜리가 뭐예요? 우리 중국 조선족이 저 장판이 1970년대 말부터 장판이 생겼어요. 사짜리는 뭔가 하면 수수 껍질로 예. 이래 돗자리처럼 엮어가지고 아, 방바닥에 깐 거예요? 방만친 크게 엮어가지고 방바닥에 까는 게 사짜리입니다. 사짜리 밑에다가 봉투를 석 엮고 가. 또 엄마한테 눈을 껌뻑껌뻑 한참 그러고 가. 그걸 그 봉투를 꺼내보게 되면 돈이 10원이 있어. 네. 그때 대사의 부조를 이혼할 때예요. 네. 근데 10원이니까나 5사람 부조 양의 돈을 엮고 갔으니까나 또 우리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경조사 부조금은 이혼할 때 10원을 넣었다. 10원을 이거죠? 엮었어요. 그렇게 한 2, 3년을 그렇게 우리 집에 들락날락 하더니 하루에는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이 금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안 보낼래. 네. 생산대에 돌아와서 일 시켜 먹여야 되겠는데 차부로 써주면 안 되느냐. 네. 뭔 부로써요? 차부, 마차부. 차부. 마차를 모는 마차부. 아, 자동차? 아니, 마차. 아, 그때 마차가 있었어요? 말이 끄는 마차. 아니, 우리가 뭔가 하면 1990년대까지도 마차지요. 예. 진짜 진짜 말이 끄는 말 달구지. 아니, 달구지는 소가 끄는 걸 달구지라 하고. 아, 그래요? 말이 끄는, 소가 끄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바퀴가 네. 이제 쇠바퀴고. 예. 말이 끄는 마차는 바퀴가 이제 범프로 바람 불어온 고무바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예. 또 그 말을 우리 조선족은 잘 다룰 줄 몰라. 그래서 우리 생산대의 마차부는 다 한족이에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거든요. 이 마차부, 차부를 시켜주면 어떠냐? 네. 그러니까 부탁한 날은 꾸러미도 봉투도 안 가지고 거저 와서 말하고는 오늘 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돼 하고 이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인가봐 봐라 저 중국 놈들 속이 깊어. 그러니까 우리 평안도에서는 중국 사람을 우리가 어릴 때는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 예. 중. 아, 듀기획. 중국을 중국이라고 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평안도에서는 지엇을 디엇으로 발음하는 게 많잖아요. 예. 우리 그래서 그 한글 창제했을 때 세종대왕 거기에 언해본에 해례본에 보면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죠. 예. 그 우리는 뭔가 하면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기차 저 역을 이제 우리말 옛날에는 정거장 하잖아요. 예. 우리 평안도만은 병거장이거든요. 아, 병거장. 병거장. 예. 예. 병거장. 그래서 저 중국 놈들 속이 하여튼 깊어. 예. 그러면서 대모산이 우리 평안도는 대모산이 내가 저 사람의 이 효구를 안 들어주게 되면 마른 벼락 맞아 죽을 거 아니냐. 꼭 들어줘야 돼. 평소에 많이 이것저것 얻어먹었으니까. 3년이나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집에 들락날락 들락하면 네. 돼지고기요, 돈봉투요 이렇게 줬는데 네. 그 내가 그걸 안 들어주면 내가 마른 벼락마다 죽을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그래서라무니 내가 저 아들을 꼭 차부를 시킬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사투리에 대모산이 그래서라무니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그걸 차부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럼 차부는 왜 하고 싶어 하냐? 네. 다른 농민들은 1년에 2달은 집에서 놀고 못 벌어요. 삼복더위에 이제 세불 김 끝나면 네. 한 달. 예. 그다음에 가을 타작이 끝나면 한 달. 집에서 놀아야 돼. 그러나 차부는 1년 365일 그냥 일이 있어. 네. 생산대에 일이 없게 되면 그 주위에 그 도시 아니에요. 네. 도시에 가서 이 공장의 물건을 뭐 저짝으로 실어다 주고 저 창고의 물건을 또 일로 실어오고 그냥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조선족은 그 말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차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네. 한족이 하지만 한족도 딱 그 집 아들한테 시킨다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집 아들한테 꼭 시키더라고요. 네. 예. 엄청나게 중요한 청탁이었네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선택이죠.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청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공력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나. 근데 그러면은 협동농장에서 예. 총 지배인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휴게 보시는 예. 아버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그 야채 기술자 예. 그분은 3인자예요?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 권력도 없죠. 일반적인 그냥 농장원에 불과한데 일반적인 농장 농장 그 아들을 아주 좋은 자리로 이제 취직을 시킨 셈이네요. 그렇죠. 아, 이거 엄청나게 큰 청탁을 들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공짜로. 예. 3년간 조금씩 얻어먹은 예. 그 물론 그 이제 일 때문에. 그 차부로 시킨 후에도 또 뭐 한짝 잘 얻어 먹었거나 뭐 이런 인사치레 물론 건 있었지. 근데 예. 이게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이제 청탁이 끝난 후에 무슨 인사치레를 좀 하지만 예. 중국 사람은 먼저 인사치레를 하고 후에 청탁하는 겁니다. 아, 예. 이거 한 개 이제 예고. 그러니까 두 번, 먼저 선물을 건네고 예. 나중에 청탁하는 게 중국. 예. 한국은 먼저 청탁을 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대가를 지급하는 게 한국이군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큰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크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이제 내가 청와대학 교수로 이제 있었는데 저 섬서성 보계시 서안에서 서북쪽으로 한 200km 가게 되면 보계시라고 있어요. 네. 예, 보계시에 큰 담배 공장에서 북경으로 파견되는 이제 그 보계시 자기네 공장의 담배를 북경시에 팔아먹으려고 북경시에 와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저 중국이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그런데 그 보계시의 담배를 북경시 그 담배 도매 공사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네. 북경에서 한 값도 못 팝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 담배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연흥성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담배는 있지만 소위 그 골든 브리지 하는 네. 담배는 연흥성에는 없어. 네. 그건 뭘 말하냐면 연흥성 담배 도매 공사에서 그 골든 브리지 담배를 안 받았던 안 거예요. 받았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미국 저 골든 브리지 담배 공사의 그 회사에서 중국 장주시에 투자해서 만든 공장에서 나온 건데, 네. 그 연흥성에 아무 되면 나는 딱 그 담배를 폈는데 연흥성에 가게 되면 그 담배가 없어. 왜 그 안 받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북경에 있으면서 항상 그 북경시 담배 도매공사에 가서 로비를 해야 돼. 네. 예. 그렇네요. 예. 로비를 해야 되고 네. 또 뭔가 하면 네. 거기서 받아줬지만 밑에 그 큰 담배 그 상점에서 안 팔면 또 안 되죠. 거기서 도매공사에서 자 우리 받아줘도 말이야 밑에도 안 산다. 방법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밑에 그 담배 파는 큰 상점 몇 개에도 로비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북경에 와서 뭐 10년 이상 항상 북경에 이제 상주하면서 로비를 하는데 어떻게 더 나하고 서로 알게 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드문드문 정 교수 오늘 저녁에 좀 시간 낼 수 있어? 그래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네. 그게 먹었어. 먹고 물어봐. 뭐 무슨 일이 있냐? 아, 일 없어. 근데 난 내 없이 밥은 웬 밥? 그러니까 아니 뭐 정 교수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만 오늘 저는 다행히 정 교수도 여가가 있고 나도 여가가 있으니까 같이 밥 한 끼 먹은 거지. 그리고 해주고. 네. 그렇게 밥을 여러 번 먹었어요. 네. 한 번은 또 이제 밥 먹자고 앉았는데 나보고 신앙거래를 헛꺼내면서 신어보래. 신어보니까 내 발에 딱 맞아. 네. 아마 그놈이 언젠가 나한테 정 교수 신 얼마짜리 신어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얼마짜리 신는다. 그렇지만 난 무슨 결에 그랬으니까 다 잊어먹었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서 가져온 거야. 네. 보니까 나 이태리제 고급 신이에요. 그 가죽 제품은 이태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신을 당시에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래, 신발이에요. 그 신을 나 지금도 신어요. 예. 예, 근데 몇 년째 신고 계신 거예요? 예? 몇 년째? 이제 한 15년 됐지. 야, 오래 예, 신고. 근데 내가 그것도가 여러 걸레니까 뭐 드문드문 신 것이 있지만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이태리제 고급 구두인데 내가 그걸 도무지 받을 양심상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안 받다가 거절했지. 나 이거 싫어. 아, 너무 비싸 보이고 이거 뭔가 너무 청탁을 비싸 할것 보니까 같고. 내가 예.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나 생각돼서 그걸 하니까는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공짜로 생겼는데 내 발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정 교수 안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돼. 그 줄 바에는 정 교수한테 주고 내가 왜 다른 사람 주겠어. 그 억지로 주니까는 또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한 2, 3년이 지나다가 하루는 또 나보고 자기 아들이 서한경영업대학을 이제 금년에 졸업하는데 명년 1월에 청와대학 대학원 시험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대학원은 1월 달에 치러요. 1, 2, 3월 달에 치러요. 치르겠는데 정 교수, 암만 생각해봐도 정 교수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정 교수가 도와줄 수 없다 하게 되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내가 2, 3년 동안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이태리제 구두도 받았는데 그거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청와대학에 마참한 전공도 찾아주고 그 전공의 교수도 찾아주고 같이 밥도 먹게끔 해주고 이렇게 다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 밥 몇 끼 사고 구두 한 켤레 준 다음에 엄청나게 큰 걸 도와준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의 청탁이 은근하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그 청탁의 효과는 한국보다 배나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효과를 무조건 보죠. 서한대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방대에서도 유명한 대학이긴 하지만 서안시에 유명한 대학 많지만 경공업대학은 아주 좀 말단 대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대학에서 청와대학은 베이징대, 칭화대 거의 뭐 1, 2 이런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중국 석사로 최고 공과 대학이죠, 청와대. 거기로 이제 그렇죠. 공과는 베이징대보다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중국의 공과 석사로 오는데 지방대에서 졸업한 학생을 여기다 합격을 시켜주고 또 교수도 묶어달라 한 거니까 매우 큰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지만 시험 직전에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대학원생 모집은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교수가 이 학생을 받겠다 생각하면 거의 들어갈 수 있어. 학부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군요. 시험을 보는데 기초 과목, 예를 들어 정치 시험 문제는 교육부에서 내고, 그다음에 영어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내고, 전공 시험 2개 과목은 지도 교수가 내는데 이런 학생은 자기가 아예 시험 문제를 사전에 다 알려줘. 그러니까 네가 정치 시험하고 기초 과목에서 미끄러지면 방법 없어. 뭐부터. 그렇지만 이 두 개만 통과되면 전공은 알려줬기 때문에. 전공은 뭐 그걸 벌써 먹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대학원 그 생은 한국에 비해서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연엄 내가 받겠다 하게 되면 십상팔구는 다 붙는 겁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지금 교수님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하고는 차이가 많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일단 청탁의 어떤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한국 같은 경우는 청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청탁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것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공개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뭐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탁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데 중국은 그런 거조차도 가능하다. 심지어 직업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상당히 청탁하는 데서 장기적이고 은근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을 들인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의 예를 2개 들어주셨는데 이하고 좀 한국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하나 한국의 청탁 사례가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있었습니까? 많았죠. 많았어요? 예. 한국인도 청탁을 많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웬만한 일은 정탁 안 하지만 예. 한국 사람이면 조그마한 일도 다 정탁합니다. 무조건. 아, 그래요? 아예 그 서슴없이. 중국에는 큰 거 정탁하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참고 참았다가 이 큰 거를 정탁하고 예. 한국 사람은 조그마한 일 생겨도 뭐 이제 그 임시 정탁하고 좀 예. 그 정탁하는 그 정도가 틀리고. 예. 예.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한국 거를 이제 예를 들기 전에 뭔 얘기하면 중국인은 느긋한 방면에 한국인은 적극적이다. 예. 그래서 한국인은 제가- 빨리빨리.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이제 내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0여 년이 됐으니까 그 전에 청와대학은 해마다 외국 유학생의 본과 4년제 본과 입시 시험을 치러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학에 어학 연수하는데 한국 유학생이 아주 많아. 근데 청와대학에 본과에 다니려면 그 본과 입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예. 보통 해마다 3월 15일경에 입시 시험을 치러요. 네. 그리고 6월 15일 오후 3시에 발표가 납니다. 어허. 오후 3시에. 그래 오후 3시에 발표가 나고 한 10분 지나면 예. 적어도 한 너대 한국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요. 어. 정 교수 저녁에 좀 시간 좀 낼 수 없어요? 네. 왜요? 식사나 합시다. 그 식사하러 가보면 야 이거 아들놈이 말이야 10점이 모자라서 청와대학에 못 붙었는데 예.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될 건 네. 제발 좀 붙게끔 힘써 주시오. 네. 예.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점이나 모자란데? 아니 그러니까나 예.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붙여줬어. 네. 아, 처음에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992년부터 한 98년 그때는 많이 붙여줬어 내 그렇게. 예. 근데 후에는 왜 안 되냐면 한국 사람끼리 싸워. 내가 이제 김아무개를 붙여주면 박아무개가 중국 교육부에 편지를 써. 예. 그 김아무개 말이야. 성적이 모자라는데 청와대학에 붙었단 말이야. 예. 이건 누구 작가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서로 싸우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도와줬는데 후에는 점점 도와주기 어려워졌는데 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뭔가 하면 발표가 나고 10분 돼서야 이제 정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적응적이다. 이게 첫째고. 예. 둘째는 이 중국에는 은폐적인데 어느 쪽으로 은폐적이냐? 예. 이제 정탁하는 사람이 자기 무슨 큰 일을 저 사람한테 돈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마작이나 놀지. 네. 그 마작을 놀면 이 정탁한 사람이 한 10,000원을 잃고 그쪽 사람이 10,000원을 따. 예. 그때 10,000원이면 웬만한 사람이 2년 봉급입니다. 중국 수준에. 2년치. 2년 봉급. 1년에 5,000위안 벌 때. 예. 한 달 월급이 한 400위안 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10,000원 잃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웬만한 사람 2년 봉급에 해당되는 돈을 청탁으로 건네받은 셈이야 실제는. 그러니까 마작을 통해서 뇌물을 건넨 거네요. 그렇죠. 예. 마작을 통해서. 예. 예. 이렇게도 하고 많은 빨리 오고는 또 뭐라 하냐면 뒤통수를 긁으면서 야 이거 오늘 내가 재수가 안 좋아서 예. 빨리 오는데 다음에 며칠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때 가서 내가 꼭 따야지.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놀게 되면 또 10,000원 빨려져. 그러니까 두 번에 20,000원을 이제 내가 예. 뇌물을 준 거야 사실은. 예. 예. 이게 뭔가 하면 은폐적이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그러면 중국인은 노골적인 금품거리가 없냐? 노골적인 금품거리가 간혹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에 뭔가 하면 잘 폭로가 안 돼. 왜? 그 내가 돈을 주고 청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청탁을 못 들어줬고 예. 심지어 붙잡혀서 감옥 가게 됐어. 예. 그래도 이 청탁한 사람이 절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줬다 어쨌다 절대 폭로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 사람이 지금은 자빠졌지만 예. 언젠가는 다시 초설 때가 있고 예. 또 내가 폭로해 봤댔자 먼저 내가 누워서 춤 받는 격으로 내 얼굴에 묵칠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묵칠하는 건데 예. 내가 내 얼굴에 먼저 묵칠할 필요가 뭐야? 예. 그게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경, 주, 선양의 한국 이제 영사관 사람들이
비자를 해주면서 네. 중국 조선족한테 돈을 많이 횡령해 먹었거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많았죠. 아, 그래서 신문에도 뭔가 하면 나오고. 옷 벗은 놈, 감옥 간 놈 네. 많아. 근데 그 와중에 그 청탁을 한 조선족이 적발한 거는 한 사례도 없어요. 예. 그 한국 사람끼리 적발했지.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 준 조선족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준 조선족이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하면 브로커가 그 사람 중간에. 밑에 한국 기업인 브로커가 있어. 네. 그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줬어. 네. 그러면 그 브로커는 한국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청탁하면서 무슨 돈 주게 되면 그 청탁한 사람이 자빠지면 무슨 양심 선언이나 뭐이라 하면서 적발을 자주 잘 하는데 중국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줘요. 네. 그래서 그 한국 영사들이 그 옷 벗고 감옥 간데 뭔가 하면 거기에 브로커가 적발했으면 적발했지 조선족이 중국 사람이 적발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은 설령 청탁을 받고 또 설령 거기에 뭐 선물을 받았던 뇌물을 받았던 받았을 때 크게 사후에 이게 들통나 가지고 처벌을 받을까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중국이 조용한 원인이 네. 물론 중국에 뭔가 하면 그 체제 문제도 있어요. 무슨 체제 문제냐? 예를 들어서 한계 간부를 신문에다 내고 비판하려면 그 상급에다가 보고서를 올려야 돼. 예를 들어 무슨 시에 모 간부가 무슨 청탁을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시 신문에다가 이제 비판하려면 네. 연행성에다가 보고서를 써서 연행성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신문에다가 못 올려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성에서 그걸 허가하나 왜 안 해? 무슨 시의 간부가 열이면 저마다 다 성에 뒤를 봐주는 사람이 한 놈씩 있어.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 아무개가 일을 저질러서 성에 이거 신문에다가 이 사람을 우리 비판하겠다고 보고서를 써오려면 성에 왕 아무개를 밀어주는 또 요긴한 간부가 또 한 놈이 꼭 있어. 네. 그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중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그 기층 간부를 뭔가 하면 신문에 비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제 문제도 있지만 예. 두 번째는 이 청탁한 사람이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청탁 문화와도 관계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청탁을 큰 걸 하려면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작은 걸 청탁하려면 그냥 전술만으로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 뭔가 하면 이 전략적인 그 청탁이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기 전부터 쭉 로비를 해오다가 부탁 끝난 후에도 또 로비를 했지만 네. 이렇게 되면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서슴없이 부탁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 로비를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익 보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청탁 문화에 관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조선족이 어떠냐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고 싶은 건데 예. 이제 한국 사람의 그 청탁은 뭔가 하면 이제 청탁 한 후에 예. 대부분 조그마한 일에 청탁했으면 준다는 게 인삼차. 예. 인삼차 도봉지 아니면 화장품 도봉지로 끝입니다. 아. 예, 대부분. 예. 물론 이제 사소한 거. 예, 물론 이제 밥도 한 끼 먹지만 중국 사람은 밥 먹는다 하게 되면 그래도 12가지 요리를 시켜야 식사 대접입니다. 아, 한국 식사 사람은- 12가지 요리가 있어야 돼요. 예, 12가지. 예. 식사 대접에 이래 좀 어려운 사람의 식사 대접 한다면 무조건 12가지부터 시작입니다. 12가지로부터 16가지, 20가지 이렇게. 예. 하종대 취중진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청탁을 하나의 그 자기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과의 전체적인 인생 전체에서 관계를 더 중시해 가지고 다음 청탁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청탁을 일위성으로 보고 그 청탁하면 끝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청탁하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려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하기 싫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결국은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예.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이런 청탁 문화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국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교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중국에 있어서는 어떤 청탁 하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다기보다는 또 잘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관시라고 부르잖아요. 그 관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청탁은 그 어느 한 순간에 있어서 자기가 부탁할 게 생겨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체 인생을 그 사람과 같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염유해 보자 이런 관시를 더 중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중국 사람이 사실 관시,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네. 한국 사람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에 내가 저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귈 필요가 있는가를 아주 면밀히 따지고 분석하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내가 평생 두고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북경에서 삼성하고 LG의 특강을 이제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해왔는데, 예. 삼성한테 한 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네 아주 친하게 지내고 금시금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8. 그렇게 친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또 그보다 좀 더 약한 사람 8. 이렇게 38이 24사람을 다 선택해서 예. 이 첫 번째 8사람한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무슨 꼭 뭔가 하면 인사치레를 하고, 예. 두 번째 8사람한테는 한 1, 4분기에 한 번씩 인사치레를 하고, 예. 세 번째 8사람한테는 1년에 한두 번씩 인사치레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에 드는 돈이 예를 들어서 $3,000다. 예. 그러면 당신이한테 한 $30,000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삼성에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매우 중요한 전략을 삼성이 알려줬군요. 알려줬지요. 역시. 그 한국에서 그런 게 있으면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그런 리스트를 ABC로 분류를 해가지고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중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그러면 중국의 큰 기업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제 한 9월 말 10월 초에 가게 되면 예. 산동에서 북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예. 그 길가에 가서 딱 서 있게 되면 이거 어느 그 산동에서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건데 딱 서 있게 되면 산동에서 북경에 들어가는 초록이 예. 하루에도 여러 개 왔다 갔다 한대요. 예. 어떤 뭐냐? 기록인데요? 예. 그 산동이 각종 과일이 많이 나요. 거기. 예. 뭐 사과요, 배요, 뭐 등등.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또 수산물이 많이 나. 등등 그거를 초록에 싣고 여기 나면 옛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화민공화국을 설립하기 전에 예. 이제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가 큰 근거지가 한 너댓 개 돼서 네. 예를 들어 뭐 정강산이 있잖아요. 태행산에 뭐 하나 뭐
그 산동 거기 산동에 하나 하나 있어요. 예. 또 무슨 뭐 연안에 하북에 하나 하나 뭐 있고요. 이렇게 몇 군데 되는데 예. 그때 혁명한 사람들이 중국 고위층의 간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에 그걸 싣고 쫙 북경에 가서 이제 그 간부들한 집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삼을 하면 거기다가 뭐 게요, 무슨 해삼이요. 예. 귀한 그 해산물 많잖아요. 예. 거기다 뭔가 하면 뭐 사과요, 배요, 심지어 뭔가 하면 산동성 쪼연센이라는 데서는 황금이 많이 나는데요. 예. 황금이요. 그걸 자동차에 싣고 다 북경에 와서 그 고위층 간부들 집에 쫙쫙쫙쫙쫙쫙쫙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그 길 옆에 나보고 와서 한번 서보라 이게요. 예. 산동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하루에서 몇 대씩 달랑달랑 선물을 싣고 가는. 선물을 싣고 가는 예.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실어다 이게 주면서 우리한테 좀 이걸 좀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실어다 주고 또 몇 달 후에 심지어 1년 후에 슬쩍 우리 거기다 무슨 무슨 학교를 하나 지으려 하는데 국가 재정 좀 도와줄 수 없어? 네. 그러면 이 고위층 간부가 또 국가 재정국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 예.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으로 그 학교 짓는 그 돈을 이제 탁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변 사람들은 뭐냐면 그 한다는 게 그 사전에 그렇게 가서 로비하는 건 없고 네. 방금 무슨 일이 부딪히게 되면 북경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그때 가가지고 도와달라 애걸 먹고 그래야. 근데 중국은 미리 관시를 다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예요. 예, 투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 1년 전부터 슬슬 거기다가 투자해서 예. 후에 가서 탁 이익을 챙겼는데 예. 투자를 했다가 상황이 변해서 내가 그 일이 필요 없어서 내가 그 사이에 헛돈을 쓸 수도 있어. 예. 그러나 그거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중국 사람은 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예. 그걸 감내하고 좀 어느 때는 허탕을 칠지라도 허탕 안 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말마다 하나 이 영국 놈들 속이 깊어. 이겁니다. 예. 제가 중국에서 특파원 할 때요. 지금은 이제 홍콩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날 수도 없지만은 홍콩 언론에 중국의 파가웨이, 우리기로 하면 옛날 경제기획원이에요. 예. 발전개혁위원이라고 있어요. 예. 가장 그 중국의 중앙 부처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예요. 우리도 초고속 성장할 때 박정희 시대나 이런 때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바로 부처인데 거기가 있는 곳에 설날 부근이 되면은 지방에서 그 각 향 이런 데서 뭐 진 아니면 현 이런 데서 그 올라오는 선물 트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 한번 골목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제가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하려고 직접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택시 운전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어떡할 거냐, 돈 얼마 주고 이렇게 갈 거냐고 말 거냐고. 근데 제가 기사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은 설날이 되면은 관공서에 트럭으로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선물을 실은 그런 트럭들이 많이 온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실제로 그렇게 지방정부에 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내가 직접 가서 보지 못했지만 예.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가 내가 말한 산동에서 북경도 가는 그 길 이제 그걸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 고서를 보게 되면 예. 옛날에 이거 엄청인데 청나라 때 그 광동 해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라 황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서 그 세관에 예. 그 직위를 달라고 온갖 로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모르겠어.
그 한국처럼 그걸 다 들춰내서 처벌하고 뭐 징역 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못하냐 좀 이심이 가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은 어떤지. 예. 하여튼 근데 중국 사람도 이래요. 그렇게 물물 거래하는 거를 스르르 눈 감아주는 거에 또 중국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부패를 예. 크게 문제시 않는 예. 것이 중국의 문화다. 예. 이제 우리도 과거보다는 이제 부패가 많이 줄었거든요. 청탁도 줄고 중국도 이제 시진핑 시대 와가지고 뭐 이 부패를 청산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이런 청탁 문화가 좀 과거보다 줄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잘 모르는데 예. 줄긴 좀 줄었죠. 네. 근데 많이 줄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웬만한 이런 청탁에 왔다 갔다 하는 물물을 국가에서 크게 문제는 문제인지만 어쩌겠냐 아마 방임하는 거에 많고 예. 그거를 또 이래요 중국은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자빠졌으면 예. 예를 다른 큰 일로 자빠졌으면 이제 이런 걸 다 문제 삼아서 그 사람 몸에다가 다 갖다 붙이지요. 예. 그렇지만 자빠지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는 뭐 그거 네. 한눈 감아주자 이런 거에 더 강합니다 중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중국은 좀 이 청탁, 부패가 좀 있더라도 큰 문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직위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봐주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크게 생겼으면 이런 걸 문제로 붙이고 예. 그렇지 아니면 않았으면 웬만하면 눈 감아준다. 그게 한국은 반해서 다른 어떤 일을 잘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한 개라도 생기면 그게 들통나면 바로 그날로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국 와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어린아이들 독구방 노릇 비슷하다. 한국 정치라는 게. 독구방이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들 무슨 놀이방? 대학살 나는 아이들이 자 너는 아버지 노릇하고 나는 엄마 노릇하다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평안도 말하는 독구방 노름이라고 하는데. 역할극이구나. 그러니까 북경시 시장이 예. 법인카드로 시장 마누라가 밥을 두 끼 먹었다. 그 문제 삼습니까? 그건 문제 안 삼는다, 이거죠. 문제 절대 안 삼지. 우린 절대 안 누가 주죠. 문제 삼게 되면 문제 삼은 사람이 욕 먹습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되냐?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말에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수지 청정무.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깨끗하게 해서 한국이 더 발전하느냐 발전 못하고 뒷걸음질하느냐 어디 두고 보자.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종대 취중진담. 이건 교수님의 개인 해석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하고 이제 중국의 어쨌든 청탁 문화는 크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전략이냐 전술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하느냐 아니면 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느냐 또는 관계라고 하는 저희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느냐 그때 일을 해주고 받는 커미션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청탁과 관련된 서로 다른 측면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한국과 중국 모두 이제는 조금씩 이 청탁에서 조금씩 변화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변화는 우리 정인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천천히 느리게 나가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부패청산, 청탁문화 근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제가 사실은 사회생활을 했던 90년대, 200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큰 변화가 한국에서는 서양 문화의 이 유입과 함께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아주 재밌게 중국의 청탁문화와 한국의 청탁문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